안녕하세요. 결혼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오늘은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남성들의 직업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남성들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요거를 방송을 제작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살펴봤더니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이 무려 1000여 개 가까이, 대표적인 것만 한 830개 된다고 하거든요. 요런 거를 노동부 쪽에서 모아놓은 걸 보니까 관리 쪽, 경영 쪽, 금융 쪽, 교육 쪽, 연구원, 그 다음에 법률 쪽, 사회복지, 문화, 예술, 건설, 기계, 화학, 전기, 전자, 정보통신, 식품, 이런 회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교육 부분이다 한다면 정교수가 있겠고, 부교수가 있겠고, 조교수가 있겠고, 겸임교수, 시간강사, 임용교사, 사립학교 정교사, 기간제 교사, 학원 강사, 방문업체 교육하는 선생님들 등이 다들 교육 쪽에 들어가는데, 이제 다들 누구나 직업을 갖고 일은 하지만 우리 노블레스 회사에는 여자분들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요. 한 집안의 가장이 될 남자분들은 저희는 일반 회사에는 모두가 다 가입이 거의 가능한 편이지만, 저희 노블레스 회사에는 일정 부분, 즉 아까 분야별로 연구, 법률 이렇게 나누지를 않고 전문직과 엘리트군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20가지 종류의 남자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자분 직업은 프리랜서도 있고 요가,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직업이 오히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남성 직업은 전문직과 엘리트군 두 부류로 나눠서 20가지 직업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전문직군은 의료인은 한방, 양방이고요. 여기에는 물리치료라든가 기타 그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되고 있고요. 한방의사랑 양방의사를 뜻합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의료인들도 한국에서 면허 따고 미국에서 면허 따고 또는 일본에서 면허 따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포함이고요. 의학, 그 다음에 의전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법조인, 여기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세 종류로 있고요. 해외 로스쿨을 나오신 분, 한국의 로스쿨을 나오신 분, 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사법고시 하신 분들 등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고시 또는 입법고시, 행정고시와 입법고시가 다른 점은 아시죠? 행정고시는 세무 분야라든가 기획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여러 군데 다 들어가는데, 요 입법고시는 국회 쪽을 하는 거를 입법고시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하고 달라서 오히려 입법고시는 기한이 차면 1급까지 거의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보다 오히려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고시 또는 입법고시 또는 외무고시 등의 고급 공무원, 그리고 그 다음에 회계사는 AICPA, CPA가 회계사잖아요. 근데 앞에 A자가 붙으면 아메리칸, 그래서 미국 CPA고요. KICPA, 요거는 한국 CPA고요. 요게 이제 다른 점은 외국 거를 갖고 있으면 외국 그 나라의 회사의 회계감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거를 갖고 있으면 한국 회계감사를 하는 거라서, AICPA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은 회계법인에서 한국 회계 하는 거, 감사하는 거를 뺀 나머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의 창업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계사 다음으로는 변리사, 그 다음에 요거는 특허에 관한 거죠. 자, 계리사를 회계사랑 잠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달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보험회사에서 정말 절묘하게 회사가 손해 안 보게끔 모든 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그 니즈를 파악해 갖고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계리사인데, 사실 회계사나 계리사 정도 되면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사실 취업은 보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무사하고도 좀 헷갈리세요. 그런데 세무사는 회계사가 하는 일과 중복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을까? 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권이 없어요. 회사에 회계 감사를 할 때는 회계사가 보증하는 감사를 다 끝내고 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는 그런 거는 못하고요. 자산 규모도 좀 아주 큰 데가 아니라 일정 선으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세무 관련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약사, 여기까지를 전문직이라고 하고, 남자분들 이런 분들 가입 가능합니다. 즉 의료인, 법조인,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회계사, 변리사, 계리사, 세무사, 약사, 요 10가지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하고, 남자분들 아주 이런 전문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남자분들 직업 중에 엘리트군. 엘리트군은 우선 대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이 요새 지방으로 많이 이전해서 조금 인기가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국영기업, 외국계 회사, 외국계 회사도 뭐 하나의 지점처럼 뭐 한 10명 있는 그런 데가 많은데, 사실은 이런 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글로벌 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융인, 그리고 방송인, 아나운서죠. 그 다음에 연구원, 교수는 여자분들은 시간 강사가 진짜 많아요. 해외 유학 갔다 오셔서 문화예술계통이라든가 그 밖에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있으신데, 남자분들은 시간 강사는 우리가 직업으로 좀 할 수가 없어요.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이 남자 교수라는 경우는 거의 조교수 이상, 또는 본인이 자기 전문 분야 일을 하면서 겸임교수 하시는 분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예를 들어 아키텍처를 하고 있다, 건축사 사무실. 그런데 겸임교수다, 그죠? 그러면 이미 직장이 자기 사업체로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 그리고 사업가, 그리고 아버님 회사 가업 승계자, 요렇게 엘리트군은 나뉩니다. 즉 엘리트군은 대기업, 공기업, 국영기업, 외국계 글로벌 기업, 금융인, 방송인, 연구원, 교수, 자기 사업하시는 분, 아버님 회사 가업 승계자, 요렇게 직업별로 크게 남자분들이 나뉘고요. 전문직도 학부하고, 학부를 어디 나왔느냐, 또는 집안, 그리고 또는 재력에 따라서 노블, VIP, VVIP, 로얄로 나뉘고요. 엘리트군의 경우는 학벌은 다 4년제 대졸자부터 해외 유학까지만 가입 가능하고요. 이 학벌과 집안과 재력, 특히나 엘리트군은 향후 퇴사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재력에 따라서 노블, VIP, VVIP, 로얄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끔 가입비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다는 건 나이, 키, 뭐 학교, 직업, 집안, 재력 다 포함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도의 사람을 희망하느냐에 따라 이 공통분모를 이루는 게 아주 클 수도 있고요. 공통분모 이루는 게 아주 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매칭 한 명 할 때마다 난이도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매칭 난이도에 따라 가입비가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그 알파걸, 골드미스 같은 경우들은 내가 잘난 만큼 잘났잖아요. 그래서 나랑 비슷 내지는 그 이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입비가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이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어머님들의 바람 때문에 가입비가 하이하게 올라가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여자분 집안을 그렇게
본인네처럼 많이 안 봐요. 학벌도. 그러기 때문에 아래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분은 능력이 높을수록 가입비는 좀 다운되는, 왜? 그분을 미팅하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벌은 대졸서부터 해외유학, 그리고 직업은 전문직과 엘리트군에서 20종류, 그 다음에 집안은 한 1, 20억, 2, 30억 되는 중산층서부터 위로 쫙 가입합니다. 자, 여러분, 노블레스 회사 중에 인력풀이 가장 많은 회사가 저희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 매칭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올해를 또 보내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서 성공도 했지만 행복도 해줘야겠다. 이제는 나의 반쪽이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알토란 같은 회원들이 모여있는 저희 노블레스 봄, 네, 김경애 원장에게 연락 주세요.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